통제를 놔야 된다. 통제를 끊으면 달러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끊지 않은 한 올라갈 거야. 똑같은 게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정부하고 한국은행은 정책만 바뀌어야 돼요. 나 이자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투기 세력 이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요즘은 뭐 다들 주가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주가보다는 환율에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식 팔면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걸로 살면 되지만 외국인들은 주식 팔고 나온 원화를 팔아야 되니까 다시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주식 파는 거야 뭐 언제든지 되지 뭐. 그런데 이걸 달러로 바꿔서 나갈 때 요즘 환율을 생각하면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돈이 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뭐 저쪽 역외에 있는 환율을 가지고 내기하는 시장, 역외 NDF 그 시장에서 뭐 자기들끼리는 해지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환율 더 올리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잘 나가고 뭐 외환 보유액도 충분히 많고 괜찮은데 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 이거 언제까지 오르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실 분을 우리가 사실은 이분을 1월에도 모셨는데 이분이 그때 올해 1,500원 이상은 무조건 갈 거야. 예. 그랬다가 초반에 안 가가지고 또 막 아닙니다. 틀리네 맞네 막 맞췄어요. 그러다가. 근데 정부는 요즘 왜 환율이 올라가냐? 외환 세력의 외환 시장의 투기 세력 때문이다. 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이 전직 외환 시장 투기 세력 왕초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분한테 여쭤보면 저 투기 세력은 무슨 생각하는지 들어봅시다. 뭐 투기 세력하고도 잘 아시고 본인이 스스로 투기 세력인 적도 있었다고 그렇지. 말씀하시는 예. 예, 김준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야, 그렇게 보니까 투기 세력이네. 옛날 그 외국계 은행에서 딜링룸에 계셨잖아요. 그 얘기부터 할까요? 네. 그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일요일 날 그 부총리님하고 한국은행장 예. 그다음에 총재 한국은행장 그러면 안 돼.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감위원장 뭐 이렇게 모였어요. 네. 금융위원장 모여서 달러는 왜 이 모양이냐 좀 올라야 될 텐데 그래서 대책을 냈어요. 예. 원화 가치가 좀 올라야 되고 환율이 안정돼야 환율이 텐데. 왜 이렇게 그때만 해도 1,550 그 금요일 날 저녁에 50원 넘었어요. 1,560원 됐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NDF에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봤어요. 예. 그러면 대개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면 뭐 재정 정책, 금융 정책, 뭐 이자율,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환율은 지금 말씀하신 투기 세력 때문이다. 있다는 거예요. 투기 세력들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시장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잡아야 되겠다. 근데 말투는 거의 그 부동산 투기 그 잡듯이 다주택자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이가 있다면 국세청이 할 일이 여기 이번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진짜 죄송한데 구태의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안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달러원 처음 거래할 때가 1987년 80년대 후반이에요. 예. 딱 40년 전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달러 투기 세력이라고 오르면 투기 세력 잡는다 그러고 어. 저 외국계 다니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너희 뭐라 투기 그랬거든요. 세력이지. 그래서 우선 투기 세력이라고 하면 저도 한 100만 불어치 정도 선물 투자하거든요. 요즘. 달러 요즘도 하거든요. 어. 그러면 저 투기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저 달러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거래만 하니까. 예, 올라갈 것 같아서 사거든요. 내려갈 거 그렇죠. 하면 팔고. 투자 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실수요자가 아니라. 그렇죠. 투기죠. 그러니까 제가 투기 세력 누구냐 그러면 저 손 들어야 돼요. 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주총 참석할 일 없이 주식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투기 세력이죠. 그뿐 아니라 제 생각에는 원 달러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투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달러 왜 샀어요? 그러면 오를까 정답은 봐. 하나죠. 오를 것 같아서. 같아서요. 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내일 필요해서 아니면 1시간 후에 필요해서. 그러면 지금 사요? 1시간 후에 안 사고? 그러니까 지금 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투기 세력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외환 시장 정도 거래되는 거에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맞지 않다. 두 번째는 환율 조작, 그다음에 시장 교란 이런 세력을 발본색원 하시겠다는데 이게 거래량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숫자 좋아하세요? 숫자? 네. 숫자 좋아하죠. 보면은 우선 영어하고 그렇죠. 영어로 만드는 그 숫자하고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국은 만 그다음에 억, 예. 조. 이렇게 조. 하죠. 예. 네 자리로 네. 가는 예.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콤마가 세 개씩 있잖아요. thousand, 예. million, billion, 빌리언. 뭐 트릴리언 이렇게 트릴리언. 하잖아요. 그래서 네. 조에 가면 4, 32, 3, 42에서 만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 오늘 달러 빌리언으로 얘기해 볼게요. 달러 1 빌리언, 그럼 우리나라 말로 10억 불. 네. 그러면 원화로 1.5조 정도 돼요. 예. 예전에 환율이 1,000원일 때 딱 쉬웠어요. 네. 1조.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1조는 1 빌리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요즘은 1.5조인데 다 조 단위로 맞춰볼게요. 예. 우선 거래량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래량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외환 시장에 네. 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모르겠어요. 얼마 대강. 될까? 대략 대강. 거래량. 거래량. 예, 거래량. 달러가 거래되는 양. 달러가 거래량. 그냥 찍어야 되는가? 찍어보세요. 10조. 10조 그러면은 10조면은 하루에? 7빌리언 정도? 네. 그렇죠? 네. 10조면 7빌리언. 그냥 질문의 느낌에? 뉘앙스가 네. 그 정도는 되지 않겠어? 하는 느낌이 가득한 질문이었어. 7이에요. 7. 네. 네, 7. 더 많을 것 같으세요? 표정 보니까 좀 더 많을 것 같아. 표정 보니까 더 많을 것 두 분은 같은데. 눈치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근데 그래서 해보면 그 외환시장 그 국내 외국계 은행하고 국내 은행하고 모여서 하잖아요. 예. 하루 종일 9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까지 하고 또 요즘은 2시까지 해요. 그리고 야간에 할 때는 외국 은행도 그 한국에 있지 않은 외국계 몇 개 부르지만 별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그런 사람 합쳐하고 하는 그런 장이 있고 그런 장이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NDF 외국인끼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그룹인데 하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국내 지점. 그 다음에 우리 고 야간에 하는 몇 명 이렇게 저도 거기 가서 할게요 하는 외국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숫자만 많지 되게 웃기는 게 JP 모간, 홍콩,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세요. 예. 그러니까 숫자 맞지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그룹, 2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국인, 외국인. 예. 그래서 내국인 거래가 있고 외국인 거래가 있는데 내국인과 외국인이 예전에는 거래를 못했어요. IMF 전에는. 예. 그래서 외국인일 거래 환율이 따로 있고 내국인 환율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마치 중국처럼 그 이후엔 다 같아졌어요. 예. 그래도 아직도 외국인끼리 거래를 해요. 이게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면 대강 얘기하는 겁니다. 대강. 우리끼리 하는 게 하루에 50빌리언, 오. 500억 불. 50. 오. 500억 불? 예, 500억 불. 75조. 70조. 75조. 70조쯤 되는 예. 거네.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보통 55공까지는 안 되고 10배네 10배. 42 정도 돼요. 42, 뭐 43. 그리고 계속 발표해요. 한국은행에서. 예. 50 정도 좀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50 빌리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NDF는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요즘 예, 똑같은 기준으로 50 빌리언이 요즘이라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작지 옛날에는 않을까요? 작았는데 요즘 많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20 빌리언. 제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슷하게는 두 배예요. 항상 거의 2배 된지 오래됐어요. NDF가 2배라고요? 2배요. 한 거의 2배요. 그래서 그게 100 돼요. 이게 합치면 150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현물한 거래는 50이고 NDF는 15다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까 1그룹과 2그룹이 거래한 게 15라는 거고 예. 지네들끼리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통계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BIS 이런 데서 해주거든요. 예. 작년에 이거를 걔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90이라고 그랬어요. 9천억 불. 에브리데이. 예, 에브리데이. 와,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 더하기 100 그래서 150 빌리언이야 하루에. 예. 이러고 자, 이 정도 되는데 도대체 조작을 하려면 250조. 200조가 넘는 200조가 넘는데 이거 조작하려면 도대체 몇
수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조작 세력이라는 거는 200조. 바이 데피니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액이 대략 한 600조 되는데 4천억 불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숫자 얘기 몇 주 더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밑밥으로 까는 거고 네. 와. 오늘 국민연금 얘기를 하니까 국민연금 규모가 1,500조쯤 됩니다. 1,560조, 뭐 오늘 올라서 1,600조쯤 모르겠어요. 1,500조 잡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1,500조니까 이제 얼마죠? 1,000이죠. 1000 빌리언이죠. 예. 1,500조니까 예. 사실은 1트릴리언인데 그냥 1000이라고 할게요. 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게 1000이에요. 1,000. 예. 그런데 외국 해외 자산이 약 58%라거든요. 그 중에서. 네. 네. 그러니까 580이죠. 네. 일단 580. 네. 최근에 환율 해지를 5%를 10%를 하던 걸 15%까지 더하라고 윽박질러 갖고 바꿨잖아요. 예. 그럼 5%가 늘었으니까 600 잡으면 600의 5%니까 30이겠죠.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추가로 30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어. 30. 30 빌리언. 그러니까 45조. 그죠? 30 빌리언이에요. 그 숫자를 외우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00.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30. 30. 예. 그다음에 금년에 우리나라 무역 흑자 경상수지 예상치가 300. 3천억 불. 3천억 불. 그다음에 이제까지 외국인이 팔고 나간 순매도가 올해 들어서 네. 한 120조 원.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80 빌리언. 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이 이렇게 좋은데 왜 원달러가 안 내려가지? 이렇게 한 거의 답은 300 빌리언이 수출이라 그러면 한 지금 180 빌리언 정도 됐을까요? 그렇죠? 반이니까. 반 정도 잡으면. 6월 달까지 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80은 외국인들이 까먹었고 100은 남았잖아요. 예. 100은 남아서 조금 남아야 되는데 뭐 그 얘기는 이제 고고 있는데 일단 800은 그래 거기서 까먹었고 까먹었고. 거기서 까먹은 거고 그리고 오늘 왜 환율 얘기할 땐 두 파트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저께 1,560원에 시작했던 게 지금 1,510원 같거든요. 예. 네.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는지 두 개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앞에 거부터 예. 하는 게 쉽겠죠. 앞에 거부터 하면은 그냥 제가 맨날 하던 얘기예요. 달러원은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 따라갑니다. 예, 그거는 네, 뭐 벗어날 간단하면 수가 우리나라에 쓰는 달러. 예, 예인화가 달러 예니에서 달러가 강해지거나 유로 달러에서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원도 따라가요. 네. 따르게 갈 수가 없어요. 예. 뭐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 달러가 지금 글로벌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달러가 전 세계 국가들하고 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든 건데 네. 그게 100이에요 지금. 지금 99.90 뭐 이래요. 100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전쟁 전에 한 한 8쯤 있던 게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예. 이게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 95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내려가거든요. 첫 번째 달러가 강한 이유가 그거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가냐면 제 생각에는 미국 이자율이에요. 미국 이자율이 내려가질 않잖아요. 오히려 예. 오르고 있죠. 국채 이자율 뭐, 예, 미국 이자율. 10년, 30년 중심으로. 그렇죠. 예. 주로 10년짜리가 예. 이제 실질 금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이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네. 워낙 채권 많이 발행 많이 하니까 미국이.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물가입니다. 지금 전쟁 다 끝났지만 유가가 예전 수준으로 안 가잖아요. 예. 예전 수준은 60달러 미만이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뭐 80달러 이상에서 있을 것 같으니까 물가가 첫 높아. 번째고 예. 물가가 높으면 이자율이 높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두 번째는 뭐 미국 재정 적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만 재정 적자인가요? 전 세계가 재정 적자예요. 예. 국채 발행량이 계속 늘 거다. 계속 늘죠. 그러니까 채권의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율이 높아지. 오르는 거죠. 예. 채권 가격이 내리면 이자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쟁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채권 발행하든가 해야지 뭐. 저기 다른 세금 나라 주지. 목 비틀어 가지고 어.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AI 투자가 엄청 많대잖아요. 올해만
600 빌리언이거든요. 예. 6천억 불. 아까 얘기한 대로 600 정도예요. 그 정도를 빌려야 된다고 하니 이자율이 내려오질 않아요. 자기 그 친구들이 돈 빌리러 다니니까. 빌리는 돌리고 사람 다니니까. 많으니까. 그리고 그 빌리는 아, 애들이 그렇지. 어디 뭐 이상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에 정부에 빌려주는지 애플에 빌려주면 뭐 애플이 떼먹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아이폰으로라도 갚겠지. 구글, 애플 뭐 이런 데다 돈 빌려주는 그러네, 건데. 그러네.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겠네. 굉장히 예. 좋은 회사채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돈이 안 가죠. 와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잘 안 내려오거든요. 달러 이자율이 안 내려오면 달러 이자율이 올라가면 달러도 달러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왜? 왜라고 설명하기 전에 음.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달러 이자율이 오르면 달러가 내린 경우가 없어요. 그거는 음. 원화 이자율과의 상대 격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원래 환율이라 하면 이자율 차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달러 이자율이 높으면 다른 나라 이자율 오르거나 말거나 무조건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나라 이자율도 더 높아지면 되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진짜 귀찮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과거 자료 50년치를 보면 50년 동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게 딱 3번밖에 없고 그 3번도 한 달, 2주, 1주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50년이면 얼마입니까? 49년 10개월 동안 예.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항상 이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국 주식이 오르면 원달러가 달러원이 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릴레이션이 있잖아요. 예. 주식과 채권을 반반으로 서로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뜻은 주식이 오르면 채권은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이 모든 릴레이션들이 맞다가 안 맞다가 지 마음대로예요. 근데 죽여주게 만든 게 하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미국 금리와 미국 금리와 금리와 달러 인덱스. 강세. 그래서 뭐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달러 이자율이 높으면 달러 이자율이 좀 달러 이자율이 높으면 미국으로 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쉽게 거죠.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금리 많이 주네. 절로 네. 가자. 다른 나라 더 많이 주는데 왜 미국으로 와? 그래도 달러 이자율이 10%면 어떤 놈이 15% 줘도 됐어. 난 미국에 갈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달러 이자율이 1%예요. 예. 그런데 다른 나라 이자율은 0.5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달러로 가겠네. 그러면 에이씨 너무 낮으니까 다른 나라로 갈래. 이런다는 거예요. 달러의 절대 이자율과 예, 절대 이자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라고. 것보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무위험 자산의 단 하나의 지표는 10년짜리 미국 국채라고요. 네. 그게 높으면 달러가 그냥 강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를 거의 안 느껴요. 왜 그러냐면 50년 동안 맞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설명해요. 굳이 설명하자면 네, 미국의 그런 거죠. 국채 이자가 올라간다는 건 뭔가 하여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신호니까. 그렇죠. 이자율이 오르든 뭐든, 성장이 좋든 뭐든 하여간 뭐든 국채 이자율이 높다는 건 저기다가 돈 주면 되는데 달러에 박아놓는 게 제일 나은 그렇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절대값이 높으면 달러가 강세가 돼요. 이제 그게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이자율이 쉽게 안 떨어지면 네. 달러가 안 내려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달러가 좋아. 예, 우리가 달러가 너무 못한 좋아. 것보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국내 요인을 보면 그래. 300 빌리언의 무역 흑자가 나잖아요. 무역 흑자든 경상 흑자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는 돈이잖아요. 야, 그거 다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지금도 언뜻 봐도 100은 이상하잖아요. 80은 설명이 그렇다 되는데 치더라도. 100은 안 되는 이유가 정리해보자. 80은 뭐고 100은 뭐였죠? 원래 못 따라오고 있어서. 300이라고 그러면 뭐 상반기니까 180? 그러니까 그러니까 300이 달러로 들어오는 거 경상수지 벌어온 거. 흑자. 흑자. 그 중에서 180은 들어왔을 거고. 왜? 네. 뭐 사실은 그보다 더 적게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근데 뭐 180 잡자 이거야. 네. 단기 익스펙테이션 다 해서 180 예. 잡는데 우리가 외국인이 금년에 매도한 게 80 빌리언 되잖아요. 120조니까. 네. 그럼 100 정도는 달러가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0 정도는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달러 원이 왜 안 빠지냐 이거예요. 달러 파는 수요가 있어야지. 왜 100을 팔고 있는데 왜 어떻게 안 빠지냐 이거예요. 큰 금액인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00밖에 안 되잖아요. 예. 엄청난 금액인데 왜 안 빠지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이제 개스할 수밖에 없죠. 누가 정답을 안 갖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 300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이닉스잖아요.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이잖아요. 예. 원래대로 하면 28년이에요. 예. 그런데 요즘 뭐 AI가 있으니까 좀 늘어날지도 모르지. 그렇죠. 늘어나봐야 30년이겠죠. 그러면 보통 메모리 반도체는 뭐 어떻게 하냐면 돈 많이 벌 때 그 돈 현금 받은 거를 가지고 다 쓰는 게 아니라 보너스 너무 많이 주거나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런 거 좋긴 하지만 그런 거보다도 꼭 해야 될 설비 일은 투자. 투자를 해야죠. 설비를 새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더 좋게 예. 더 잘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예. 거를 예. 하거나 요번에 뭐 엔스로픽에 투자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버티컬 자기네 손님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요. 뭐 유지가 되니까. 예.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누가 삽니까? 외국 애들이 사죠. 빅테크밖에 안 빅테크가 사요. 사지. 맞아. 안 사세요. 우리는. 어. 원유는 누가 삽니까? 우리가 걔는 사죠. 안 사요. 우리는 석유 사요. 그건 다 메이저가 사요. 어. 반도체는 메이저 IT가 사는 거거든요. 예. 빅테크가. 그러니까 빅테크가 릴레이션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 돈 왕창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면 좋잖아요. 얼마나 모양새도 좋아요.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꼭 나한테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금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메모리 반도체는 그랬어요. 지난 100년 동안. 앞으로도 100년 동안 그럴 것 같고. 그러면 그 투자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바꾸겠죠. 그렇죠. 원화로. 예. 그래야 이제 외환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일에 미국에서 하면 그럼 그대로 나가지. 안 바꾸겠죠. 아, 그럼 이번에 삼성전자 성과급 주기로 한 거 주식으로 주지 말고 원화로 주는 걸로 바꾸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주식은 저도 마찬가지죠. 그거 팔 테니까. 그거는 원화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거는. 주식으로 쓰는 거는. 주식은 그- 조금 그건 다르긴 하다. 그거겠지. 그건 그게 그거지. 주식으로 사서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지. 원화로 일단 다 그건 한 바뀐 거야.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하는 건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투자를 해외에다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많죠. 엔스로픽한테 하면 해외에 하는 거고요. 미국에다가 공장 공장 지면 지으면 해외에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바꾸지 않는다. 바꾸면 바보다. 바꾼 다음에 또 사야 되니까. 또 바꿔서 또 또 나가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CFO라면 다 안 바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갈 거는 바꾸라고 굳이 강요할 이유도 없죠. 당연하죠. 당연하는데. 근데 오늘 강요해서 갖고 왔다가 다음 주에 바꾸고 나가면 어차피 또 의미 없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숫자에 또 공부가 있어요. 미국에서 대미 투자하고 하란 게 얼마였죠? 우리나라 할당액이 우리 다 잊어버렸지만 3,000원? 3,500억 불. 350이에요. 그렇죠? 350. 우리나라 요번 경상수지 흑자 300.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00.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해외에 갖고 있는 게 600. 요번에 늘어나는 게 30. 예. 다 이런 숫자예요. 이런 네. 숫자 우선 알고 계시면 그리고 미국이 10년 동안 봐줄게 정부는 10년치 나눠서 하라면서 한 거. 200억 불씩 내렸잖아요. 네. 예. 그게 20이에요. 어. 금년치도 아직 안 냈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가 달러를 다 팔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었고 많은 사람의 우려고. 네. 두 번째는 대미 투자거든요. 대미 투자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트럼프가 돈을 낼래, 관세를 맞을래 이렇게 협박했잖아요. 예. 그때 우리의 선택은 뭐였어요? 돈 낼게. 돈 낼게. 그냥. 관세 때리지 마였잖아요. 그건 선택의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뭐 진짜 속된 말로 작살나는 건 정해져 있었던 이치라고요. 우리 수출이 되지만 그랬는데 그때 트럼프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너네들 미국 와서 돈 많이 벌지? 돈 버는 것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그렇지만 그 번 돈은 미국에다 투자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무역 흑자 난 거 대비해서 뭐 미국은 유럽은 6천억 불, 일본은 5,500불, 한국은 3,500불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더 달래면 더 달랬지 덜 달라는 소리를 분명히 안 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할아버지가 전쟁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뭐 하겠습니까? 관세 올리겠죠. 예. 관세 올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한테는 일본은 그거 6천억 불인가 주기로 한 거 지금 주고 있어요. 네. 유럽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럽도 좀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한 푼도 안 줬거든요. 뭐냐? 근데 한국 애들 좀 심한 것 같아. 이제 웬만하면 내놓삼. 그러면 우리 환율 때문에 못 내나요? 야 환율이고 뭐고 가네. 근데도 우리한테 지금 벌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약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달러원이 국내적인 이유는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수급은 나쁘지 않은데 예. 미래의 수급이 너무 나쁠 것 같은 거예요. 300 빌리언이 나가야 무역 흑자가 돼도 나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달러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 불과 저번 주 금요일 날 이틀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1,560원이 간 거죠. 거기까지가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1,560원이 가든 1,760원이 가든 계속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많이 가면 예. 이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얘기한 투기 세력이잖아요. 투기 세력들이 생각을 해보겠죠. 에이 그래도 한국이 2,000원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2,000원까지 가지는 않고 그거 돈 다 계산해 보아도 한 1,600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600원 되면 사람들이 좀 파는 사람이 나오겠죠. 예. 추가로 사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이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줄잖아요. 예. 달러도 똑같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까지는 왜 올랐냐는 설명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왜 올랐냐면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으로 정해지는데 네. 달러의 공급보다 달러의 수요가 많죠. 더 많아 지금. 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계속 오르는 거야. 그 설명이라면 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2,500원이 가도 계속 오를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그 질문이에요. 드리고 네. 있는데 네. 그거죠. 경제학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죠. 예. 달러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죠. 비싸지면 예를 들면 항상 그렇잖아요. 성악개미들도 그 환율에는 안 하죠. 환전 안 하고 안 가고. 예. 사과도 100원이면 많이 먹는데 200원이면 덜 먹죠. 네. 똑같죠. 수출도 더 잘 될 거고 그 환율이면. 자동차도 얼마나 싸게 수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들어오겠지. 예, 뭐 그러면 더 들어오니까 더 내려가는 그렇지. 거. 뭐 그렇지. 어떻게 그렇든 생각해도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든 어떻게 생각해도 어쨌든. 좋은데 어쨌든 네. 모든 가격이 달러도 상품이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위에는 있다는 거예요. 뭐 5천 만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딘가는 있다는 거예요. 2,000이든 1,600이든 뭐 1,700이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예, 올라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까지 그냥 달러원이 올라갔고 그동안 그럼 정부는 뭐를 했느냐? 한국은행은 네. 엄청 팔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음. 팔았는데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외환보유고는 왜 안 줄었느냐? 당연히 안 줄었죠. 수출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다 들어왔죠. 예. 그동안 살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많이 팔았지만 워낙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민감해요. 저번 달에 10억 불 줄었거든요. 예. 10억 불이면 1이에요. 우리나라 400이 있는데 껌값이 줄었는데 난리치잖아요. 나라 망한 것처럼. 그러니까 못 줄여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는 100 정도가 들어온 거를 저는 팔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시장에서 들어온 걸 그만큼 팔았어요. 한국은행이 엄청난 금액을 팔았어요. 매일매일. 그렇지만 내리지는 못했어요. 이게 기대가 현실보다 더 무섭거든요. 지금의 수급보다 미래에 대한 우려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보면은 진짜 고군분투. 팔다 안 되면은 장 15분 남겨놓고 확 팔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팔아왔는데 그래도 하루에 10원, 20원을 못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뭐 소설 쓰듯이 해보면 예. 일요일 날 그 발표를 보면 진짜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투기 세력과 뭐 조작. 이 얘기가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말은 안 되지만. 그동안 한국은행이 보면 주간장에서 겨우 내려놓으면 NDF에서 다 올라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이 하루에 거래되는데 국내에서 거래되는 건 500이고 예. 국내 사람이
연관돼 있는 NDF는 1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850 정도는 국내하고 관계없이 지네끼리예요. 외국인들끼리. 전혀 컨트롤 안 되죠. JP 모간 뉴욕한테 뭐 어디 헤지 펀드하고 거래된 거 얘네들 왜 거래했어 물어보면 쟤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NDF 거래라는 건 외환 시장처럼 달러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거래만 하는 거죠. 거래라는 건 지들끼리 야 나는 달러가 올라갈 것 같아, 1,800원 내려갈 것 1,800원 될 같아. 것 같은데 1,800원 되면 너 나한테 얼마 주기 아니요, 얘기할래? 이런 식으로. 아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현물환과 선물환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거래를 하는 건데 현물환은 오늘 거래하는 거고요. 네. 돈을 오늘 주게 받고 현물이 두고 받는 예, 거고. 이 선물환은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 선물환이면 한 달 있다 주고 받는 거예요. 네. 오늘 어쨌든 안 하고. 현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서 주고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오늘 거래를 하는데 이거 샀는데 오늘 주기로 안 하고 한 달 후에 주기로 한 거예요. 약속해놓고 그게 선물환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선물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물환이 그냥 선물이에요. 아, 그냥 숫자를 가지고 지들끼리 예, 주고받고 예, 하는 거야 예. 칩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NDF는 NDF는 non delivery forward거든요. 음. forward라는 건 선물환이고 non delivery는 뭐냐면 딜리버리가 없는 선물한 그렇죠. 왜 그럼 딜리버리가 없는 선물화를 하느냐 골 때리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국내 외환 시장이 아직도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국인은 달러를 못 빌리고 외국인은 원화를 못 빌려요. 예. 그러면 현물 거래를 하면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원화를 못 빌리고 한 명은 달러를 못 빌리고 하니까 거래가 움직일 되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끼리는 특히 보면은 원화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거래는 하는데 그냥 걷다 치고 걷다 치고. 예, 그날 그 전날의 평균값으로 그냥 잘라버리자. 예를 들어서 지금 1,510원인데 우리 둘이 1,510원에 제가 샀어요. 예. 이프로님하고 한 달 후에 1,500 원래대로 하면 제가 1달러 받고 1,510원 드리면 되는데 네. 우리는 서로 딜리버리 하기에 너무 불편한 인간들이니까 어제 평균가가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거래하는 걸로 치고. 예, 그걸로 그냥 잘라버리자. 그게 예를 들어 1,5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주면 되지. 망했죠? 네. 비싸게 샀죠? 네. 1,500원 살 거를 1,100원. 그러니까 10원어치 주면 돼요. 주면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냥 10원만 딱 주면 돼요. 10원만. 그렇게만. 10원을 주진 않고 실제로 달러로 줘요. 10 나누기 1,500원을 해서 달러로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맞추기 내기 게임 하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투기처럼 보이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딜리버리 그냥 보통 선물안을 했는데 딜리버리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금융적인 것 같고. 알겠어요. 네. 그럼 하여간 난 딜리버리 자기들끼리만 거래한다면서.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거래하는 해도 되죠. 어. 자기들끼리 해도 되고 국내 내국인하고 해도 되고. 그래서 1000 중에 150은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거래. 자기들끼리 하는 그 게 내국인이 850. 투기 세력이라고 생각하겠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오늘 기사 보면 얼마 전에 네. 나온 기사 하나 보니까 아까 PD님이 보내주셨는데 외국계 은행들 때려잡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래서 제가 알잖아요. 맨날 부르잖아요. 말도 안 되고 엉뚱한 사람 잡는 거예요. 주로 이제 보세요. NDF를 하는데 예.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850을 해요. 자기들끼리 환율 원화 안 좋을 것 아니 같아. 850을 하는데 150은 이렇게 한다고요. 내국인하고. 근데 내국인이 뭐 신한은행이랑 잘 안 할 거잖아요. 네. 시티은행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티은행한테 가서 야 너 외국인들하고 한 거 거래 내역 가져와봐. 갖다 주면 야 그놈들 왜 샀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티뱅크 뉴욕이네. 네 형이잖아. 가서 물어봐. 또 뭐 물어봐요? 존발할 때 물어봐. 이런 식이라고요. 그놈이 투기 아니야. 몇 번 가서 조사 받아보신. 네, 조사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구태의연하다고 얘기한. 나 흥분하고 있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거기 투기 세력 한 명도 없다가 아니라 전체가 투기 세력이라니까요. 투기 세력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손 들을게요. 저요. 저 100만 원밖에 안 하지만 저 투기 세력 맞아요. 저 실수요 하나도 없어요. 오르기 때문에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거예요. 네. 왜?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지. 근데 몇 번 외국계 은행 불러보면 아 얘네들은 투기 세력이기가 쉽지 않거나 아니면 투기 세력의 끈앞풀이라도 얘네들은 힘이 없구나라는 걸 알 텐데 그래도 또 부르고 하나요? 구태의원요. 40년 동안 같은 거를 인수인계가 안 되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모르겠네. 꼭 부동산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투기 세력을 네. 잡는다는 말은 되게 촌스럽다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환율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말이 저는 되잖아요. 그 촌스럽뿐만 아니라 실질이 없고 실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투기 세력을 엄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팔았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얘기해 볼게요. 50원이 빠졌거든요. 예. 국민연금이 이틀 동안에 예, 팔기 시작하니까. 팔기 시작하니까 한국은행이 팔 때는 하루에 10원 빼기도 어려웠는데 50원을 뺐어요. 이틀 만에. 와, 확실히 손이 와. 크네. 손이 커요. 아까 그 얘기예요. 한국은행은 100 얼마인지 저 진짜 모릅니다. 근데 100 빌리언을 팔아도 매일매일 조금씩 팔지만 국민연금이 이틀 동안 팔았어요. 아마도 30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600 중에 미국 주식이 350 정도 돼요. 600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갖고 해외 있는 자산. 해외 자산 네. 600. 예, 600이 600 중에 절반 주식이 이상. 350 정도 돼요. 절반 좀 이상이에요. 넘어요. 음. 그다음에 100조가 채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0 정도가 채권이에요. 예. 그리고 250 정도가 대체 투자예요. 음. 대체 투자가 그러니까 17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600이거든요. 먼저 말씀드리면 채권은 100% 해지합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대체 투자는 거의 안 해요. 하기도 더럽게 어려워요. 뭐 부동산 사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주식은 주식. 보통은 안 해. 보통은. 아, 그냥 환 노출이에요. 그럼 환 미국 노출. 국채를 살 때는 환에 노출하지 않고 반드시 해지를 해요? 보통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이자율 차이 뭐 그런 거. 이자율 차이 계산을- 이자율 차이를 계산을 먹고 하려는 게 정확하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채권을 살라고 하는데 미국 채권을 사는 이유는 국내 시장이 너무 작으니 네. 100조나 샀다가 나중에 100조 팔면 애들 골로 갈 것 같잖아요. 음. 그러니까 해외를 사고 쟁여놓는 국내는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국내는 너무 짧아요. 해외는 10년, 20년, 30년짜리가 줄 서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를 많이 사는 것이지 예. 미국 이자율이 높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환투기를 예.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하. 그렇다면 이건 확정금리고 이 사람들은 0.01%가 중요해요. 예.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이, 그걸 가지고 하루에 10% 움직이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0.01%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지를 해요. 예. 거의 100% 해지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국민연금 못 받지만 거의 100% 할 거예요. 예. 대체 투자 거의 안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해외 주식 투자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프로님이 말레이시아 주식을 사요. 네. 해지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음. 주식이 외환보다 훨씬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삼성전자 10% 움직였거든요. 음. 환율이 10% 움직이려면 150원 움직여야 돼요. 하루에. 오유 15원만 그렇지, 움직여도 그렇지, 쌩 그렇지. 난리 법석인데. 그러니까 환율은 엄청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식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 껌값이에요. 아, 그러니까. 환율이 무서운 거는 추세가 있을 뿐이지 오르기 시작하면 끝까지 오르고 이런 거는 좀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해치를 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아. 소심하게 남자가 그걸 해질하고 안 해요. 예. 두 번째는 내가 어느 나라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예. 나라가 좋아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럼 말레이시아가 좋아서 산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말레이시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통화 가치가 거잖아요. 오를 거라고 오를 생각- 거라고 생각하죠. 해지하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내가 미국 주식을 샀는데 미국이 좋을 것 같아서 사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환율이 내려갈 거라고 환율이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그 주식은 얼마나 인터내셔널 안 해. 글로벌 아. 투자가들이 글로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외환 해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네. 이번에 국민연금한테 야 환했지 주식에 대해서 환했지 해좀 하는 그거 눌린 거잖아요. 하는 거는 이렇게 한 거죠. 야, 1,550원 가는 진짜 일대의 기회가 왔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팔아. 이게 결국 1,300원 될 거니까. 그렇지만 위험은 1,700원 되면 어떡하게? 그런 거는 가로치고 가로닫고 없는 거고 너는 형님 말할 때 좋은 말할 때 들어. 국가와 민족에도 좋고 너한테도 좋고 결국 국민이 좋은 거야. 근데 너 내부 규정이 10%밖에 못 한다며 자식아 올리면 되지. 그래서 올려놨잖아요. 얼마 전에 15%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하다가 그 5%의 차이가 지금 30인데 제가 30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채권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뭐 어차피 늘어나는 거고 대체 투자는 아니고 뭐 주식도 그러니까 30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20일 거야.
솔직히 제 생각에는 1.5 이 정도? 1.5. 아, 어차피 주식에 대해서 다는 아니 알 전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살 수 있는 룸이 예. 15%에 이미 획득한 게 있으니 예, 그것도 좀 있고 그거 한지 좀 얼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 자꾸 드리자면 어제 오늘 도대체 얼마나 팔았을까 궁금하잖아요. 만일에 팔 수 있는 게 20인데 20을 다 팔았으면 내일부터 안 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이제 다시. 아이고 그럼 이제 또 뭐 올라가네. 이제 뭐 겁나는 일 없어졌네. 내가 만일에 롱달러라고 생각한다면 예, 저는 예. 롱달러 생각해 아직도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어제부터 내리는데 사야 야, 되겠네요. 일단 더 사야 돼. 저는 소나기는 피하자. 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기다리자.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다. 음. 기다리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럼 기다릴 때는 팔고 기다리세요 아니면 저는 포지션 없어요. 팔고 없어요. 팔고 기다리구나. 예, 예, 예. 제수적이 없었어요. 전 1,550원에 다 털었어요. 음. 그랬는데 1,600원까지 560원, 60원 오르길래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다 먹어요. 다 먹어.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 같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근데 사실 포지션이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있고 없고는 지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국민연금이 파네. 야 국민연금은 한국은행하고 다르지. 한국은행은 일만 줄어도 문제가 되니까 못 줄이지만 국민연금은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네. 벌써 다 사인한 건데. 맨날 전화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루에 다 해버리고 말자. 네. 지겨워 진짜. 그리고 높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팔기 시작하면 내려갈 텐데 예. 팔 때 한꺼번에 팔아야지. 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파는 강도가 달라요. 제가 느낌상 이건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50원이 빠졌죠. 뭐 강도가 달라요.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디까지 미나 봤더니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1,520원 아니면 1,500원. 근데 1,510원까지 딱 밀었더라고. 그리고 좀 놔두니까 애들이 이제 삘기삘이 올라왔고 15원에 끝나고 지금 야간에서 20원 됐었거든요. 예. 지금 20원쯤 될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원이었거든요. 야간에서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국은행이 짜증난 거는 국내 시장에서 내려오면 야간에서 올라가고 국내에 내려오면 이게 짜증 났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파니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1번 국민연금이 얼마나 팔 수 있어. 맥시멈 30, 미니멈 10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간에 어디예요. 두 번째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이 팔았을까 이거거든요. 이틀 동안 거래량이 1500의 2배 3000이에요. 그렇죠? 3000에 이 정도가 밀렸으면 얼마나 팔았을까? 어렵지만 그거는 경험 많으신 제 대표님 생각에 정도는 아니죠. 10은 팔았어요. 10은 제 역시. 생각에 거의 다 팔았다요. 음. 팔 거 별로 없다. 그러면 그 말은 투기 세력 맞는 것 같아. 그치? 어쩜 이렇게 잘 알지? 아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달러를 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네요. 내 말이요. 어. 나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긴 시간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죠. 여기서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저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국민연금이 내일도 또 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1,490원까지 팔지도 몰라요. 80원까지 팔릴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분명히 바닥은 있어요. 바닥은 있고 거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이 될 거예요. 이 밑으로는 절대로 안 가겠군. 완전 이제 1,5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이제 저는 무조건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떤 거? 대미 투자 3,500억. 계속 350. 달러가 나가야 되는 네, 350. 게 있으니까. 그 350. 그 지긋지긋한 350이 남아 있다고요. 트럼프가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해준 설명 중에 하나만 좀 예. 보충해서 듣고 싶은 건 한국은행이 100은 팔은 것 같다. 그동안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올해 들어서 네. 올해 들어서. 네. 근데 외환 보유액은 100이 줄어든 거는 아니죠. 하나도 안 줄었죠. 하나도 안 줄었죠. 네. 그럼 그 원리가 뭐예요? 100을 한국은행이 팔았는데 하나도 안 줄었다는 건 100을 한국은행이 어딘가에서 사들였다는 뜻이잖아요. 달러를. 네, 들어왔죠. 저절로 들어왔죠. 이래저래 뭐 많이 들어오죠. 한국은행한테 뭐 예치도 하고 뭐
그게 100이라고 얘기한 거는 조금 과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180에서 80이 빠졌으니까 나머지가 100인데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팔기도 했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곧 좀 따라가 보게. 아, 180에서 80 뺀다고 하는 건 180은 뭐고 80은 뭐예요? 다시 지금 하면 그 계산은? 180은 무역 경상수지가 경상수지 흑자 300이니까 달러가 들어오는 예. 지금 거. 6 상반기니까 180점이 아닐까. 네. 그게 만일에 다 팔렸다면 시장에서 예. 다 팔렸다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국은행에 들어갔을 거니까 그러니까 180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은 아까 80은 확실하지만 100 중에 어느 정도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안 팔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100은 아니고 한 50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역 흑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은 다 한국은행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집중제니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든지 시장에 팔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시장에 팔았다면 다 예, 한국은행으로 그리고 또 간다. 한국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신한은행에 맡겼을 것이고 그게 또 한국은행에 예치가 되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한국은행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한국은행은 삼성전자가 수출로 벌어온 달러를 한국은행에 어떤 흘러가면 네. 한국은행 그 대가로 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렸네요. 그렇죠. 예, 수출 잘 됐으니까 풀렸죠. 예. 그런데 그 들어온 달러를 지금 팔았으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팔은 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보면은 지금 그거는 이제 국제 수지나 이런 거 보면 되는데 그쪽에서 거의 똔똔이라고 봐야 돼요.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가 변화가 줄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결국 거기니까. 근데 외환 보유고는 안 죽었는데 거주자 이금이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야 되니까 그거는 복잡하고 어렵진 맞는 않다. 말씀이지만 제가 그 얘기를 자꾸 안 파고드는 이유는 그건 알기 굉장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예, 굉장히 어려우니까 결국은 심리적으로 8달러와 안 팔린 달러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이 대박으로 팔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그동안 얼마를 팔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똔똔 됐으니까 외환 보이고 발표했으니까 뭐 들어간 돈을 팔아낸 거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 얼마 판 거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시장이 얼마 어제 오늘 팔았으니까. 예, 어제 오늘 저거 다 팔았으니까. 팔면 실탄 떨어지니까. 실탄 떨어지면 더 이상 안 팔거든요. 기관총 등장했는데 예. 기관총 실탄이 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관총을 쏘고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네가 쏘는구나 나갈 필요는 없어요. 집에 가서 기다리면 돼요. 뭐 이거 안 먹으면 어때? 내가 어떻게 맞춰요? 언제까지 팔지를. 그렇지만 분명히 바닥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오늘 1,510원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또 미국 야간장에서 외국인들이 다 올려놓을 거예요. 20원, 25원. 그럼 내일 아침에 이제 또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는 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탁 팔아주면 그 국민연금이 이거는 제가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판단해서 이제 팔 수 있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일도 더 밀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1,500원으로 밀 수도 있고 1,490원으로 밀 수도 있고 하루 쉬었다 모레 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1, 2주면 끝나. 어쨌든 국민연금은 1주에서 2주면 끝나요. 팔 거 다 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장기적인 거밖에 없다. 더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모든 사실은 정부에서는 네. 자기네 통화가 떨어지면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그러면 이런저런 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 환율이 자꾸 이렇게 통화가 떨어지는 거 싫어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게 지금 예를 들면 동원한 게 국민연금을 동원했고 한국은행도 좀 팔으라고 하고 네. 막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밖에 별로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잖아요. 네. 그걸 제가 원달러 뭐가 또 카드가 꼭 원달러 있으면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너 잘난 거 알았어. 음.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음. 이거잖아요. 네.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방법이 있어요. 뭐요? 근본적인 방법. 환율을 낮추는 예, 달러를 빌려주게 한다. 맞아요. 음. 자본 자유화, 음. 외환시장 자유화. 자, 지금 달러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왜 안 팔을까요? 못 나중에 빌리니까? 달러가 필요할까 필요한데 봐. 그때 가서 못 구할까봐. 못 빌려요. 삼성전자는 달러 못 빌려요. 그 기업은 달러 빌리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해주겠습니까? 야, 니네가 지금 수출로 번 돈이 얼마인데 달러를 또 빌려? 안 빌려주지. 허가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빌려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빌릴 수만 있다고 확신을 하면
그걸 뭐로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예. 이게 앞으로 필요한데 지금 팔았다 또 사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우리가 뭐 외환으로 돈 버는 회사는 아니잖아. 반도체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지. 제가 CFO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그냥 우리는 환율에 대해서는 우린 몰라. 뉴트럴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안 팔고 있는 거다. 그렇죠. 왜냐면 곧바로 나갈 테니까 앞으로 1년 내에 다 나가고 생각하면 네. 스케줄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삼성전자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야 언제든지 빌리는데 그걸 뭐 갖고 있어. 그냥 원화로 바꾸지. 이럴 수 그냥 있단 외환 말이야. 시장에 예금에 두라 그런 말이죠. 그게 이제 팔으라는 그렇죠. 말은. 그죠? 팔아도 되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면. 그리고 빌리면 되니까. 달러를 사는 거와 파는 거와 돈을 빌리는 거와 빌려주는 건 완전히 다른 행위예요. 달러를 사고 파는 거는 외환 시장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예. 이걸 하고 나면 외환 리스크가 생겨요. 달러를 빌리고 빌려주면 외환 리스크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이자율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싸게 빌리고 싸게 빌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머니마켓 오퍼레이션과 FX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과 은행과 개인이 달러를 다 빌릴 수 있게 해줘요. 모든 외국인이 다 원화를 빌릴 수 있게 해줘요. 원화를 빌려야 달러를 사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면 겁나는 거는 와 외국인이 원화를 왕창 빌려갖고 달러를 왕창 사고 겁나죠. 그래서 1,510원이 갑자기 다음날 1,700원이 되고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있죠. 그건 때문에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나 그럴 때는 그야말로 대놓고 개입을 해야죠.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순간적으로 이러니까 내가 팔아줄게.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험악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위 경제 대국이에요. 이렇게 외환 규제를 하는 나라가 조그만 아주 작은 나라를 빼놓으면 크게 딱 세 나라 있어요. 인도, 중국, 한국?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 다 자유화돼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웬만한 나라는 다 자유화돼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안 돼 있는 안 거예요. 하는 걱정의 이유는 예를 들면 어떨까봐 안 해요. 그냥 괜히 싫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대표님 이거 거의 저기 의도가 있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 진짜 다 미워 죽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듣기 싫어할 소리인데요. 공무원들이 예. 통제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통제하면 기쁘잖아요. 중국이 딱 그거예요. 중국이 외화나 자유화를 그렇게 외치지만 안 되는 이유는 통제하기 때문이거든요. 인도 경우는 조금 통제라기보다는 자신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은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정부도 혹시라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NDF 조금 일어나는 거를 잘 모르니까 저 나쁜 놈들 저 투기 세력하고 난리를 치듯이 네. 개방하잖아요. 와 이제 아무도 몰라요. 이제 진짜 정부하고 한국은행은 정책만 갖고 해야 돼요. 나 이자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런 걸로 갖고 해야 돼요. 투기 세력 이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이자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재정정책 쓰겠다 안 쓰겠다. 뭐 단기물을 발행하고 장기물을 땡기겠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 세금을 늘리겠다. M2를 늘리겠다. 이런 그야말로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정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요즘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통제돼 있으니까. 여기가 말레이시아, 우리 한국이 지금 말레이시아처럼 개방되어 있다면 네. 누군가는 지금 달러를 팔고 싶을 텐데 네. 비싸다고 생각하면 네. 지금 팔고 싶 국민연금밖에 없으니까 국민연금 동원하지만 예를 들면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안 팔 거야. 난 네. 뉴트럴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런데 개방이 돼버리면 네 어떻게 할 수 있죠? 달러를 빌려서 팔면 되죠. 아 저라도 김 네. 대표님이라도 제가 지금 달러를 못 파는 이유는 뭐예요?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빌린다는 물론 건- 선물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달러를 빌리면 아 은행 가서 나 네, 달러 좀 빌려주쇼. 네. JP 모간 뉴욕에서도 빌려대고 신한은행에서 빌려대고 아 아무 데서나 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만약에 빌렸다가 네. 빌려서 팔았다가 제가 무슨 파산을 하면 네. JP 모건은 그 달러를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그럼 JP모건이 빌려준 나한테 잘못이죠. 나한테 크레딧 리스크를 지고 빌려준 아. 거니까 그거는 개 문제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뭘 이렇게 책임질 일도 그거는 아니고 지들끼리 크레딧 문제고요. 그리고 한 놈 터졌으면 한 놈이 벌었을 테니까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럼 크레딧의 문제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해외에서 달러 빌려가지고 원화 만들어서 주식을 집을 살지도 모르겠네. 아 빌려다가 외환시장에 팔고 남는 원화로 내가 뭘 하는지는 네. 어차피 서로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내 은행에서에다가 대출 규제를 하는 건데 JP 모건 뉴욕 보고 한국 사람한테 달러 빌려주지 마 그러면 JP 모건 뉴욕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누구냐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겁나겠죠. 아 시중 유동성이 막 늘어날 수 있겠네요. 달러를 팔면 생기는 원화는 이건 갑자기 떨어지는 원화니까. 예. 막 변하는데 통제가 안 되겠죠. 그러겠죠. 지금 통제하는 방법은 윽박지르는 건데 그때 통제하는 방법은 정책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외환시장 개방 안 하는 건 사실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내수 유동성에 대한 통제네요. M2, 예, M2에 대한 유동성. 통제네요. 맞습니다. 오, 음. 정답이십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막 집값도 날리고 뭐 등등 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0개 경제 대국이거든요. 그건 좀 걱정일 수는 있겠다. 하면 됩니다. 겁날 뿐이지. 말레이시아 가봤죠? 말레이시아도 한다니까. 아니 하면 됩니다. 예, 하면 됩니다. 말레이시아 집값 싸. 아니 하면 돼요. 네. 예. 아니 말레이시아도 물론 어떤 다른 규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 축에서 가장 큰 규제. 내국인이 달러를 못 빌리고 외국인이 원화를 못 빌리는 이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규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외환시장 개방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 되나? 그 시장인 그게 이제 현물로 거래하는 시장이거든요. 그걸 이제 내국인만 하잖아요. 외국인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몇 명 부른 거예요. 야, 하고 싶은 애 나한테 등록해. 그럼 나 하게 해줄게. 그럼 포지션 다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와요. 아주 조그만 애들만 들어와요. 눈치 보는 애들만. 큰 애들은 안 들어와요. 내가 미쳤냐고 안 들어온다고요. 왜 안 들어오냐면 NDF를 해도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NDF로 하면 되지 굳이. 아니 보세요. 500, 5029, 100이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이걸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NDF를 해도. 그러네. NDF로 거래를 하면 실제 거래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내가 이제 투기적으로만 거래하는데 내가 한 달 후에 한국에다 돈 1억 뭐 원화 1조를 줄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근데 달러가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미리 팔아야 돼요. 예. 그러면 한 달짜리 선물을 팔면 되잖아요. 예.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NDF로 그냥 팔아요. 미리 팔아 네, 거기서. 그게 만기에 가요. 예. 만기에 가면 딜리버리를 하고 싶잖아요. 이제 달러 주고 원화 받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건 딜리버리가 아니고 넌 딜리버리. 난 딜리버리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 가서 뭘 하면 되냐면 나 어저께 종가로 오늘 달러 살래. 그게 돼요. 그때 가서 그냥 현물로 사면 된다. 예, 그게 그냥. 마거래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마거래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거냐면 아시겠죠. 나 어저께 날 종가로 나 달러 살게. 그거를 3일 전에 얘기하면 돼요. 그건 못할 게 없죠. 야, 이따가 거래되는 레이트로 내가 그날 살게. 관계가 없잖아요. 예. 알았어. 내가 저거만 놓게. 그러면 이놈은 어떤 놈은 사고 어떤 놈은 팔 테니까 정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외환시장에 오늘은 MAR 픽싱이 오바 보트입니다. 오바 솔드입니다가 그 얘기예요. 어떤 애가 많이 사나 많이 파나 그래서 시장을 보는 거거든요. 그냥 너무 테크니컬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은 NDF에서 다 하고. 예, 불편하죠. 원래 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걸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시장이 셋업이 잘 돼 있어. 그래갖고 불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NDF 시장은 100 정도 되는 나라가 딱 2개 있어요. 예. 인도하고 우리. 다 큰 편이라는 거죠. 규제한 100 정도 되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하루에 100이. 그래서 하루에 우리는 거래가 100. 그거 규제를 하니까 다 NDF에서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러면 안 하냐? NDF 안 하죠. 그냥 딜리버리를 하면 되지. 뭐하러 골 때리게. 위안화 NDF는 왜 없을까요? 그럼 하고 싶을 텐데. 꽤 많아요. 왜 위안화 NDF는 위안화는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예. 우리보다. 거기는 CNY, CNH 들어갔죠. 국내 거래, 그래서. 해외 거래. 더 복잡해요. 그쪽
외환 규제는 우리 거보다 더 복잡해요. 그러면서 외환 자유화를 한다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랑 인도하고만 NDF가 그래갖고 우리만 둘이 되고 그러면 뭐 예인이나 이런 데를 왜 안 되냐고 그러면 NDF를 안 해요. 내가 왜 해? 그날 다 하면 되는데. 시장에서 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지.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NDF 시장이 우리가 최고의 세계 오늘 기사에 그거 나왔어요. 아 제가 이제 욕하면 안 되는데 NDF 시장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NDF 시장에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 통화가 굉장히 투기적이 때문이래요. 아 이게 뭔 말이에요. 말도 아니고. 아, 우리는 100 되고 얘는 7000이 된다니까요. 7000이 되고 우리는 100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얘는 무슨 투기의 왕국이에요. 뭐 말도 아닌 그야말로 왜 환율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 못하신 정부가 얘기하셨거나 하나도 모르는 기자가 쓴 거예요. 그 생각난다. 네. 옛날에 LG에서 야 오늘부터는 회의 때 영어로 해. 영어로 회의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린 글로벌 기업이야. 라고 하니까 회의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대충 영어로 짧은 영어로 하고 담배 피면 담배 피러 가서 거기서 야, 아까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여기서 회의를 다 한다고. 보니까 외환시장이 영어로 회의하는 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이고 끝나고 나서 담배 피러 가서 여기서 거래하는 게 NDF네 느낌상. 자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이 돼 있든 안 개방이 돼 있든 우리가 세계 10위의 국가고 메모리 반도체 탑 2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외환 거래를 하는데 국내인이 관계가 돼 있는 거래가 네. 전체 거래의 몇 %나 되겠습니까? 반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지금 30%쯤 되는 거거든요. 33%? 저 얘는 모르겠어요. 달러엔 7조 달러 중에 7000 중에 일본이 관계된 거래가 얼마나 될까요? 10%? 그렇겠죠. 그렇죠. 많지 예, 않겠죠. 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 된다 그래서 70을 무슨 투기 세력이라고 보는 그런 잣대는 국내 시장을 통제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이다. 우선은 나쁘게 얘기하면 통제하고 싶은 통제의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나라와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것인데 만일에 두 번째라면 첫 번째는 대책이 없고요. 두 번째라면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좀 하시면 되죠. 뭐 우선은 대기업부터 풀어주고 단계적으로? 네, 대기업부터 풀어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풀어주고 개인은 그거 갖고 집 살지 모르니까 좀 나중에 풀어주고 그리고 개인은 신고하게 좀 해도 되겠죠. 뭐 그 개인은 달러를 빌릴 수는 있지만 외국 은행한테는 못 빌려.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기업은 외국에도 빌리게. 뭐 단계적으로 하면 돼요. 그거를 그냥 딱 쌩을 까고 24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화가 국제 통화가 됩니다. 눈가리가 아무도 애지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달러원 트레이더들만 힘들어요. 밤새고 그냥 사람만 더 뽑아야 돼요. 밤에 거래도 없는데. 밤 지금 2시까지만 해야 돼. 죽겠다 그러던데 새벽 6시까지 하려면 한 명 더 뽑거나 새벽에 하는 누가 하겠어요. 주니어들이 해요. 이제 시니어 하겠습니까? 야마 네가 해. 그러면 걔가 아이씨 그럼 걔가 뭐 거래하겠습니까? 앉아있다가 오는 거나 하겠지. 시니어들은 아침에 하겠지. 그럼 주니어가 나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아침에 거래해야지. 이렇게 이게 뭡니까? 분명 요거 이제 어떤 기자분이 보고 있다가 내일 기사 쓰면 전직 외환 투기 세력 따옴표 외환 시장 전면 개방해야. 그리고 저번에 이렇게 난다 기사. 2시까지 늘렸을 때 제가 그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거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왜? 2시까지 늘렸을 때 왜? 똑같은 이유로 이거 또 이렇게 뭐 NDF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예, 그 괜히 그냥 애들만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 했을 때 아. 다 그렇지 않고 이것 때문에 외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거 그때 MSCI 그것 때문에 한 맞아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진짜 눈 가리고 아무도 너무하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24시간 외환 시장률 만들어 봐야 어차피 규제가 있으니까 다 어차피 다 NDF 가서 놀 네, 거란 그럼요. 얘기예요. 누가 해요? 24시간 하는 건 맞는데 24시간 하고 규제를 같이 풀어줘야지. 규제 풀어놓으면요 하지 말래도 애들이 해요. 외국 애들이 하니까 그 하고 예, 그 당연히 예를 들어서 맞는 말이네. 예를 생각해 보면 동경에 있는
달러앤데스크는 동경 시간에 해요. 네. 그 다음에 뉴욕에서는 뉴욕의 달러앤데스크가 해요. 걔네들 한 팀이에요. 그러면 뉴욕에서 뉴욕 애들이 뉴욕 시간엔 뉴욕 딜링룸에 앉아서 하고 동경 시간엔 동경에서 하고 유럽은 유럽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서로 나라 돌아가면서 나라별로. 24시간 계속 되는 그리고 거죠. 밤엔 잠을 자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애들 붙잡아 놓고 여기서 밤새고 딜링룸 해봐야 아이고 어차피 거래도 없다 이거죠. 거래도 없고 그거 있으면은 리스크 그러네. 매니저도 남아야죠. 그렇지. 시스템도 봐야죠. 다 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진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애들만 괴롭히고 그리고 불러다가 투기 세력 근절하려니까 투기 세력 명단 내라 그러고 무슨 독립군 잡아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붙여 많이 받았어. 아니 오늘 내가 불려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러시라서 보면- 은폐하셨잖아. 그래. 네, 맞아. 그래서 오늘 주식 얘기도 해야 하려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예. 있다고 외환시장 얘기합니다. 자유화다. 자유화해도 되고요. 오히려 해도- 그게 해도 지금의 문제 문제를 없고요. 해결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업이 있고 금융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융산업이 취약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취약하다는 말이 어떤 거에 비해서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우리가 금융이 취약하잖아요. 금융이 취약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구태의연한 말 제가 써보면 관치금융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우리나라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유화가 되고 그러면 실물보다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금융허브가 왜 안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이거 풀어놓으면 금융허브가 될 수도 있어요. 싱가포르요. 지난 10년 동안 GDP가 3배, 한 20년 동안 10배 됐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홍콩이 찌글찌글 무너질 때 금융허브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때 왜 못 가져왔겠어요? 통제. 그놈은 통제. 외국인이 외국 기업이 서울에 들어오면 서버를 한국에 놔야 된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됩니까? 아니 글로벌리 하려고 인도에다 서버 놓고 하는데 한국에서 하면 서버를 한국에 놔라? 왜 그러면? 니네들이 안 보여주면 어떡해? 말썽 부렸을 때 네, 우리가 안 출동하면 보여주면 바로 어떡해? 까야지. 그런데 그거 까는 것도 웃기는 게 그 서버 가져가야 까지도 못해요. 소프트웨어 안 가르쳐주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지금 이제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네. 예를 들면 달러를 자꾸 해외로 나가야 하는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나가야 되는 일 말고 우리나라 미국에 돈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서학개미도 미국 투자 많이 하니까 하여튼 달러가 나가야 되는 일이 구조적으로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런데 자유화를 해놓으면 이런저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겠으나 이 구조는 변하진 않잖아요. 변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래서 그 얘기. 계속 올라가지 아니요. 않지 그 얘기. 않을까요? 달러를 자꾸 쌓아놓는 이유가 나중에 달러가 필요할 때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팔고 싶은 사람도 지금 못 판다. 그렇죠. 음. 나중에 써야 되니까. 나중에 써야 그러니까 되니까. 달러를 구하는 방법이 오직 외환 시장에서만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빌리는 시장. 그게 있으면 안 사도 되잖아요. 빌리면 되니까. 구조적인 건 해결을 못 하더라도 네, 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똑같은 게 인도를 보시면요. 오늘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도 환율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이 현상이 있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 두 군데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일본. 일본 아베노믹스 이후에 니케이가 15,000이 지금 66,000이지만 예. 15,000이 될 때 달러엔이 80에 160 됐어요. 왜 그렇죠? 일본은 똑같은 이유예요. 일본은 조금 이유가 달라요. 사실은 일본은 뭐 그 파이낸싱이 되고 뭐 우리 옌 캐리 외환시장 개방이 트레이드 되어 있는데. 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얘기가 달라요. 거기는 일본 주식을 살 때는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 주식을 살 때는 보통은 해지를 안 하지만 일본은 꼭 해지를 해요. 이자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일본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제외하고 인도가 똑같아요. 인도 최근에 한번 보시면요. 센섹스 떨어졌을 텐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다시 올랐어요? 예, 며칠 빠진 거 예. 쭉 보시면 트렌디하게 오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인디아 루피가요 사상 최저예요. 엄청 떨어졌는데. 예. 예. 그게 인도 주식시장에서 돈 번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서 그래요? 똑같이 우리처럼? 우리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국인이 나간 것보다도 국내에 있는 달러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왜? 통제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지금 불편해서 안 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외국인, 서학개미, 기업 다 얘기했지만 진짜 안 한 거 하나 있어요. 뭐요? 돈 많은 부자들. 자꾸 상속세. 나간다 그러죠. 상속세. 정리해서 나가는 네, 정리해서 나가면 해외 나가면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거든요. 예. 여기 있으면 너무 많이 내잖아요. 주식 원래 내가 한국인인데 내가 삼성전자를 1,0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 바깥으로 나갔어요. 내가 미국 사람 됐어. 내 아들도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해외에서 내 아들한테 주식 주는데 세금을 안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린 내요. 삼성전자 주식이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걸 팔면 양도세를 내고 예. 주면 증여세를 내고 상여세나 증여세를 어. 내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양도세가 25%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여세도 25%까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과세도 배당세도 25까지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 다 똑같잖아요. 지금 제일 비싼 게 상속주. 양도세가 25가 있는데 예. 증여세는 훨씬 비싸고 양도세 우리나라 주식이 왜 양도세가 있어요?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없어야 될 것 같죠. 있어요. 한국에서 무조건 안 넘겨줘요. 명의를 안 바꿔줘. 명의를 넘길 예, 증여로 봐요. 예. 해외에서 예, 해외에 있는 리차드 킴하고 데이빗 리케 이 둘이서 내가 한국 주식 갖고 있는 걸 아이한테 한다고 그냥 줄게. 네. 안 돼요. 증여예요. 근데 증여세 그러면- 내라 그래요. 그럼 나도 팔아서. 팔고 내 돈을 더 내가 파는 순간 양도세를 내야죠. 내가 대주 주면. 대주 주면 그게 25%거든요. 대주 주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25%예요. 증여세는 더 비싸고 양도세도 네, 더 비싸. 예, 상속세는 비싸고. 하여간 아빠 주식을 아들한테 줄 때도 주식으로 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배당도 25%까지만 돈 맞춰 주도 주면 마찬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도 안 하고 그냥 배당을 하니까. 그런데 배당이 35잖아요. 25까지 못 낮췄잖아요. 그래서 그게 크다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25까지 내리느냐 못 내리냐 중요하다. 근데 25까지 못 내렸잖아요. 25인데 얼마 이상이면 35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아직도 현금화만 하면 요즘 해외에 국적 옮기기 되게 쉬워요. 영주권 받기. 영주권 받아서 거기서 주면 한 푼도 안 내는데 그 수요도 있잖아요. 지금은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펀더멘털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통제 때문이다. 이 가격이면 팔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이게 이제 달러 구하기도 어렵고 다들 손묶여 있는. 그리고 돈도 해외로 빼내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예전에 이제 다주택자들 양도세 높게 하니까 다주택자들은 이 가격이면 팔고 싶은데도 못 팔고 매물 없으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고 했던 몇 년 전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제 생각은 좀 과격하긴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통제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통제를 놔야 된다. 오히려? 통제를 놓으면 어. 된다.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월 100원짜리에 100원의 밸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세금이 자꾸 붙어요. 거래세, 양도세, 개소말 다 붙어요. 그럼 이 가격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물러가지. 자, 어떤 게 100원짜리가 있는데 마음대로 거래 못하게 하고 자꾸 어떤 놈은 가져가고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못 가져가고 누구 해요. 그러면 이게 귀해질까요? 더 풍부해질까요? 귀해지겠죠. 가격은 올라가겠죠. 두 번째 얘기가 왜 아니고 먼저 얘기가 좀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통제를 끊으면 달러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끊지 않는 한 올라갈 거예요. 똑같은 게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달러가 귀한 나라고. 귀한 나라고 달러는 꼽을 치고 싶은 거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제를 푸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나 같은 인간도 그래? 야, 삼성전자 저렇게 돈을 벌어냈는데 야, 원달러 팔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야, 그런 거 모르겠고 전부들 해외로 돈 보내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 뭐 누가 팔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트레이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장했거든요. 외환시장 개방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정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시 모셔서 주식시장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주식시장 시간이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외환시장만 하기에도 넘쳤어요. 너무 뜨거웠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약간 달러 오케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냐면요. 여의도에 있는 그 거래소 같은 곳에서 기업 IR 행사 그래. 소규모로 대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할 때 우리한테 얘기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거 투자자들이 다 그 거래소 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그렇지, 끝내버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 된다. 지금은 하시면 좋아요.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막 IR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회사 손볼 회사 명단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무슨 약간이라도 악재가 있으면 저희가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그래서 막 주가 반토막 내고 그럴 겁니다. 우리 분명히 시작했다. 네.